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특별 영상은 솔라나입니다. 21년 미친 듯한 폭등을 보여준 솔라나, 시총 6위까지 올라오는 미친 상승을 보여준 그 코인. 오늘은 솔라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 그런데 왜 이더리움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더리움이란 어떤 코인인가요? 쉽게 얘기해보면 이더리움은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큰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더리움 같은 매체가 될 수 있는 코인들의 대표적인 예가 BNB, 솔라나, 에이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윈도우만 깔아서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카카오톡도 깔아야 되고 크롬도 깔아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이더리움 생태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나가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코인으로는 엑시 인피니티, 유니스왑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만 있다고 다 되나요? 디스크 조각 모음도 해야 되고 시스템 보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더리움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우리는 이런 코인들을 레이어 2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의 보조자 같은 친구들이죠. 수많은 코인이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친구들로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미세고, 폴리곤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굳건히 1등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사이에서 솔라나라는 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하며 미친 듯한 속도로 치고 올라옵니다. 사실 이더리움은 1세대 코인이자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전송 속도가 느리며 수수료, 흔히 이야기를 하는 가스비가 좀 많이 들죠. 사실 EIP 1559 적용 전에는 이 가스비가 채굴자들에게 그대로 갔고, 그래서 수수료에 채굴되는 양이 추가되면서 채굴자들에게 넘어가는 시스템이었지만, 적용 후에는 가스비가 대부분 소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더리움이 희소성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 내에서 가스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더리움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치명적인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고, 이건 빈틈이다, 이 빈틈을 비집고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코인이 바로 솔라나입니다. 하지만 솔라나 이외에도 이런 생각을 한 코인들은 많겠죠. 1등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가진 이더리움, 그 뒤를 바로 잇고 있는 분부 에이다, 그리고 그 뒤를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솔라나. 솔라나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며 현재 시총 6위, 그리고 레이어 1 세계에서는 4위까지 성장했죠. 솔라나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이어 솔라나 생태계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20년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무려 24,878% 이상 폭등하며 전세계 6위의 코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솔라나가 다른 코인을 제치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블록체인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 네트워크 노드가 단일 노드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 탄생한 솔라나. 현재 어떤 블록체인도 단일 노드급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솔라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더리움은 POW 증명에서 POS 증명의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POW와 POS는 둘 다 아시죠? 코인의 채굴 방식이잖아요. 솔라나는 이 두 가지를 다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POH 증명을 사용하고 있는 솔라나. 그럼 이 POH 증명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POH는 채굴자들끼리의 합의를 단순화시키면서 합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거래 속도가 빨라지며 확장성도 늘어나고, 그에 대한 블록체인의 성능 자체도 향상되는 것이죠. 사실 말이 어려웠을 수도 있죠. 다 집어치우고 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솔라나, 아발란체, 코스모스, 폴카닷, 분부, 이더리움 모두 레이어 1에 해당하는 솔라나들의 경쟁자입니다. 처리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의 3,300배 정도 빠릅니다. 더불어 이용되는 수수료를 봐보세요. 압도적으로 솔라나가 저렴하죠. 이처럼 솔라나는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들보다 더 경쟁력을 갖춘 점은 바로 속도와 비용입니다. 이 두 가지 강점 때문에 이더리움의 대체 코인으로 부각되며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최근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NFT 시장 또한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줄 솔라나와 같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솔라나 생태계란 솔라나 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뎁, 디파이, 덱스, 스테이블 코인 등을 말합니다. 솔라나의 경우 탈중앙 금융 생태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TV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약 17.8조 원입니다. 이더리움 및 BSC 다음으로 가장 큰 디파이 생태계죠. 세이버, 레이디움 및 써니와 같은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들이 각각 2.3조 원의 TVL을 넘기며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솔라나는 레이어 2 혹은 사이드 체인들과 달리 이더리움의 호환 없이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것이죠. 즉 독자적인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는 솔라나입니다. 또한 NFT 및 게임 생태계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 안에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곳에서 솔라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실 NFT 시장의 거래를 보더라도 이더리움 기반의 NFT들이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따라잡기 위하여 솔라나 팀은 개발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현재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또한 존재합니다. 중앙 집중식인 USDT와 USDC 그리고 탈중앙화 방식의 테라, 페럿, UPFI가 있습니다. 사실 21년 초만 하더라도 이런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솔라나의 가치를 알고 사용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는 엄청난 커뮤니티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위터 90만 3천 명의 팔로워와 디스코드 8만 8천 명, 사실 이 사이에 증가했을지도 모릅니다. 디스코드의 경우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솔라나의 두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솔라나 해커톤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었죠. 13,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참가하였고 8월에 끝났을 당시 315개의 프로젝트가 추가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게임, 결제 및 그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더욱 많은 사용이 될 예정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솔라나의 생태계는 완성된 지 시간이 얼마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솔라나의 잠재력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죠. 현재 솔라나의 생태계는 눈에 띄게 발전 중이며 그로 인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솔라나가 기술적으로도 대단하지만 뽀글이 일명 FTX의 창시자인 샘 뱅크먼이 밀어주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샘 뱅크먼과 그가 이끄는 알라메다 리서치 주도하에 만들어진 플랫폼 블록체인인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정조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알라메다 리서치 이외에도 ACSTZ와 폴리체인 캐피탈 등이 주요 투자자로 함께 솔라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후오비 거래소 게이트랩스, NGC 벤처스 등이 참여한 1억 달러 규모의 솔라나 펀드를 조성하는 등 탄탄한 투자 배경으로 고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솔라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상 패턴은 라이징 웨지 패턴으로 수렴하다가 윗 저항선을 살짝 뚫고 다시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엄청난 급등이 있었던 코인이므로 차트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1달러부터 21달러의 저점을 이은 지지선이 가장 강력한 지지선으로 존재하고 라이징 웨지 하단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이 선은 135달러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급하게 상승한 만큼 지지선의 기울기도 상당하니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솔라나는 짧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이은 피보나치를 보면 조정 이후 꾸준하게 피보나치 비율 4.236 부근을 넘어주고 있고 그때의 고점 그리고 저점에 대한 피보나치를 또다시 이었을 때 피보나치 4.236 혹은 그 부근이 고점이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현재 라이징 웨지 상단을 돌파한다면 목표가는 대략 539달러까지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솔라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을 통해 일봉에서 본 관점 그리고 피보나치 등등을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봉상에서 솔라나는 이평선 MA71선과 MA91선을 타고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MA7,
9일선이 크로스되는 시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일선이 9일선 위에 있으면 좋겠죠. 솔라나 일봉을 다시 크게 확대해서 6월부터 보는 차트입니다. 기존 저항선은 맨 윗선, 그리고 지지선은 맨 아랫선입니다. 중간선은 확대한 최근의 지지선이 되는 차트입니다. 현재로서는 195달러 정도에서 지지선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근에서 반등을 체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혹은 해당 부근이 아니더라도 주봉상의 이동평균선 MA7일선과 MA9일선을 자세히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솔라나 대박 가자. 내일 또 봅시다.